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새바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세지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머리 아프시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사회 변화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업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일까? 이것 이전에 우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전략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 영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직접적인 솔루션은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온라인 마케팅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온라인 마케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도입이 된 거고, 웹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 개념으로서 이 용어들은 또 혼재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택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온라인의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는 마케팅의 모든 활동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인터넷과 각종 디지털 기기,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번 환경을 볼까요? 온라인 마케팅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두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온라인 안 해도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고객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었는데 언택 환경이 되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소매 시장 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8.9%, 이게 2019년 기준이었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31.8%까지 올랐습니다. 또 2%가 오른 거죠. 이것도 작년에 엄청 증가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택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많이 변화가 됐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온라인 시장 비중이 50%가 넘어서 55%, 거의 60%까지 육박한 데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선진국을 생각하시겠죠?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환경이 갖춰진 나라. 일본? 미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58%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시장 비중이 전체 우리 소매 시장에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그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시장도 이제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급상정함에 따라서 중심 유통 채널로 대두했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스토어팜 전부 다 거기서 구매해 보셨죠? 여기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창업하신 분들, 기업가 분들도 또 시니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두됐나? 절대 갑자기는 아닙니다. 단지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 원래는 이제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자, 198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접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 Z세대 2001년 이후 출생자들은 모바일 폰으로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거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의 또 생각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소확행이라든지 많은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죠.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사고, 생활 방식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서 주력 소비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조해서 팔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한번 소비층을 보시면 어떤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비층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현황을 본다 그러면 전체 소매 시장의 31%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느냐? 2년 전만 해도 인터넷 쇼핑이 50%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은 모바일 폰에서 70%가 모바일 폰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기기가 또 바뀌는 거죠,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또 홍보하는 내용, 또 상품을 올리는 내용,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안 들어갈 수는 없다. 근데 이 속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은 옛날에 TV 보던 것 같아서 이제는 TV는 안 보고 전부 다 이 모바일 폰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Z세대라든지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주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유튜브 사용자들의 그 사용 시간을 연령대별로 한번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높은 게 60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는 거의 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죠. 이 환경들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도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 마케팅의 모든 활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폰, 이 기기 속에 통합돼서 구현됨으로써 마케팅 효율이 거의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이렇게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한번 요소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소비자의 관심 대상이 대중매체에서 SNS로 이동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9시 MBC 뉴스, KBS 뉴스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거 안 봐도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모바일 폰에서 뉴스를 전부 다 검색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또 영상까지 화면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매체에서 SNS로 전부 다 중심점이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 브랜드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집중했습니다. 옛날에 브랜드 로얄 팬들은 나름대로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상호,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는 적은 비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고객한테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차별화된 콘텐츠로 큰 인기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차별화된 콘텐츠도 그 매체에 국한된 그 매체를 보고 있는 고객들한테만 전달이 돼서 한번 매스 컨슈머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어느 한 군데서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인기가 올랐다. 그러면 순식간에 전 채널로 다 파급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공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진정성과 지속성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볼까요? 자, 블로거, 유튜버. 자, 누구 성공해서 몇십만 해가지고 한 달 수익이 몇천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약 2년, 3년 전에 대기업에서 다니던 친구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유튜버로 해가지고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관두고 유튜버로 이제 전환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또 10%밖에 안 됩니다. 어떤 진정성과 지속성이 안 이루어지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쇼핑이 전부 다 온라인에서 된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으로 그냥 옮겨진 것에 불과한가? 아니죠. 마케팅의 모든 활동이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광고 홍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피드백, 결제서부터 해가지고 피드백까지 전부 다 받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옛날에 오프라인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홍보는 홍보 돼가지고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그 홍보 정보를 받은 고객은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하고 상품을 구매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업체에서 뭐 구매 후기를 써달라고 뭐 이메일이 온다든지 하면 또 평가를 해가지고 리뷰를 보내주고 뭐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든 활동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온라인 상으로 자 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보다 사전 준비, 사전 전략 수립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는 길과 연계시켜 놓고 봤을 때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마케팅의 기본 전략을 명확히 수립한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마케팅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목표 시장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어떠한 고객을 타겟 고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한 다음에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에 전부 다 너도 나도 끼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점해야 돼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팜에 상세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많이 입점을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올려놓고 그냥 있습니다. 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구매 일어났나? 오면 이제 또 배송해가지고 보내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아니죠. 올려놓고는 자, 내 상품을 선택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상품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은 또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기업가 대표님들이라든지 이쪽 시장의 소상공인 우리도 들어갔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근데 안 돼. 이런 결론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처음서부터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그 타겟 고객에 맞춰가지고 나는 어떤 채널, 어떤 쇼핑몰, 어디다 입점을 할 것인가 그 다음 내 상품을 어떤 채널에다 홍보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안 정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온라인 시장에는 들어갔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온라인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 타겟 고객 명확히 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 고객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컨텐츠서부터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고객은 어떤 걸 좋아하니까 어떤 연령대니까 그것에 맞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놓고 대상은 타겟 고객은 젊은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콘텐츠를 만든 거 보면 완전히 저기 시니어 대상 마치 그런 콘텐츠로 그냥 일반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올린다든지 편집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층으로 할 때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충분히 다양화 재미있게 해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서 그냥 올려봤자 아무런 임팩트를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채널도 보면 그냥 네이버 스토어팜에다 올려야 돼
네이버에다 올려야 돼, 어디에다 올려야 돼 해가지고 일반적인 채널을 선택을 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거기는 일반 대상으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겟 고객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확률이 훨씬 적겠죠. 근데 거기다 놓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대상이다 했을 때는 당연히 채널은 맘카페가 돼야 되고 거기에 집중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돈도 조금 들어가고. 그걸 갖다 일반화된 시장에다 홍보를 하고 검색 광고를 집어넣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실행을 위해서는 그래서 목표 고객과 상품 특성에 맞춰서 콘텐츠와 채널을 선정하고 광고 홍보서부터 판매 결제까지의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놓고 보실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직접 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연세도 있으시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워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들어가고 또 배워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도 고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행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들 활용하면 비용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온라인 마케팅에서 재미를 봤다는 분들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했어? 내가 해보지 않은 거 그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할 것을 갖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미리 방지하고 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선 많이 물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확한 내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이제 시장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마케팅 전략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 전략성 측면에서 6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인 사업과 관계없이 마케팅과 홍보 활동은 이제 사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검색과 클릭을 통해서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택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브랜드가 구축돼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축적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이버 세상으로 이제 무대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기존에 매장 가지고 있지만 매장은 이제 상품의 어떤 판매 시점이 아니라 고객과의 만나는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역할 구분을 하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한번 옮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채널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 쇼핑 상세 페이지를 구축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기계를 집어넣고 사람을 뽑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선택과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온라인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검색어가 마케터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검색어를 통해서 브랜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 같은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야지 또 선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뭐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 상품 특성에 맞춘 또 목표 고객에 맞춘 채널과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냥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재밌는 소개 자료가 아닙니다. 내 고객과 내 상품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주장하는 차별점에 맞추어서 콘텐츠가 제작이 돼줘야 되고 그 콘텐츠를 실을 채널이 구축이 돼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대 플랫폼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접점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여기는 공간과 시간, 영역, 한계를 넘어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 제일 좋은 것은 거대 플랫폼에 들어가면 우선 고객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이 매칭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거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또 특성은 어느 한 군데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면 막강한 영향력을 다른 이 사이트들에 계속 뿌릴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세상의 소통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은 푸시 형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가 올린 컨텐츠에 대해서 고객 반응이 좋아요라든지 댓글, 리뷰, 해시태그 등을 통해서 전달, 공유되고 축적되면 이게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유튜브라든지 뭘 만들면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전달, 공유를 통해서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꾹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달죠. 그럼으로써 이게 계속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한 사람에다 보냈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보내고 두 사람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반응이 축적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완전히 차별화되고 진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원소스 멀티 채널 시대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메가 플랫폼을 활용하라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은 또 뒤집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브랜드 신뢰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 군데서 선택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대형 채널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퍼서 날리는 거죠.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뭐 이런 데 선택을 받으면 당연히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어느 한 군데서 히트를 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고객들이 자동으로 퍼다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먼저 분명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면 그 다음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고객 관리를 좀 강화하라는 겁니다. 카카오톡 그쪽에서 온라인 광고 사이트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내가 뭘 검색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주기적으로 나한테 그 제품 고객 그 정보가 내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 고객에 대한 관리가 옛날에는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스템과 돈이 들었습니다. CRM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관리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이 내가 입점해 있는 기관들의 소프트웨어로서 대부분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가 분석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잘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이 온라인 채널들에서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 고객들하고 관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노출시켜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목표 고객에 이 매칭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매스미디어 상에 홍보하고 판촉하고 홍보물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 광고라든지 TV 광고는 한 번 보면 끝났습니다. 일정 기간 끝나면. 생명의 라이프 사이클이 홍보물이 있어서 엄청 짧은 거였죠. 단시성이었죠.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뭡니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1년 전에 올린 것도 어떤 친구가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계속 축적되고 그 축적된 자료가 검색 엔진에 어떤 검색어에 해가지고 걸려들게 되면 노출이 돼서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이제 상품 구매까지 이루어져서 엄청난 브랜딩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목표 고객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이제 할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필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직접 하는 것은 우리가 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에도 맡길 수 있지만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방향을 맡길 수 있도록 내가 IT 역량과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미지 콘텐츠들은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차별화된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대단히 힘들지만 한번 재미를 보면 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꼭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잘 이기시고 이 강의 받으신, 교육 받으신 내용을 활용해서 사업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